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27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예. 웃음을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되는데 뭐 네. 그냥 그대로 감정을 표현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연스럽고. 예. 아,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거는 왜 이렇게 웃음을 참으세요? 다른 거는 잘 안 봤고요. 예. 엔비디아만 봤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예, 예. 엔비디아가 저희 어저께 애프터마켓에서 오른 데 대비해서 장중에 오른 데 대비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향후 가이던스를 좀 낮춰 잡으면서 하락했잖아요. 하락했죠. 예, 근데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른 거예요? 아주 한마디로만 얘기해 주세요. 좀 이따 얘기할 거니까. 한마디로만 전교 5등이 10등했다. 라고만 말씀드립니다. 나쁜 겁니까? 살짝 떨어졌다.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네. 지금 받고 웃고 계십니다. 뭐 저는 전교 5등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서. 농담이고요. 바로 뛰어보겠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예, 예. 농담입니다. 예. 농담이고요. 잠시 후에 또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었던 또 3대 지수 상승 마감한 시장 분위기 장 부사장님이 정리해 주실 거고요. 오늘 정말 이분의 일주일은 동분서주 예. 그리고 이제 미국 가셨다가 정말 그렇습니다. 미국 순회 공연을 정말 빨리 갔다 오셨어요. 미국 현지 이야기를 오늘 예. 정말 많이 전해 주실 거거든요. 예.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따끈따끈한 예. 현지 상황들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역시나 월가의 이야기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살짝 올랐지만 조심해야죠. 웃음 참지 마십시오. 부사장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시. 왜요? 푹 주무셨잖아요. 잠은 좀 못 잤습니다만. 왜요? 왜냐면 이제 어젯밤에 또 어떻게 될까 싶어서. 진짜 제가 정확하게 플러스 반전한 게 10시 40분이었습니다. 밤. 10시 한 50분경? 예, 제가 봤거든요. 회상하고 얼마 안 돼서네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가 싶었는데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잤거든요. 네, 그거 좋은 보느라. 걸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대 지수도 상승폭을 장 막판에 더 끌어올렸는데요. 주제부터 봐야죠. 주제부터입니다. 네. 소매 업체 호실적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3대 지수가 급등을 마감했고요. 네. 다우 지수가 5일 연속 무서운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상승했습니다. 이런 거죠. 더 이상 9주 연속 하락은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보인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네. 3대 지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S&P 500 1.99% 상승입니다. 다우가 1.61% 상승이고요. 나스닥이 무려 2.68%가 올라가면서 급등했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막판에 저 이제 빨간 음봉이 좀 보이긴 하지만 의미 어쨌든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 의미 없고요. 끌어올렸다라는 네, 거. 그렇죠. 그리고 네. 소매업체들이 엄청 많이 주가가 올랐는데 거의 뭐 두 자릿수 상승이 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타기 월마트 워낙 안 좋았는데 그렇죠. 이번에 나왔던 조그만 기업도 굉장히 실적이 좋았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네. 한국의 다이소죠. 달러트리가 22% 올라왔고요. 아주 고전적인 백화점인데 메이시스. 잘 안 갑니다. 저 베이스 뉴욕에 백화점에. 있을 때 몇 번 가봤어요. 지금 가보시면 놀라실걸요? 왜요? 많이 안 가거든요. 달라졌어요? 근데 어쨌거나 실적이 좋아졌고요. 약 19% 상승을 보였다는 거 보여드리고 달러 제너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만 소매업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13.76% 올라갔고 윌리엄 소노마도 역시 주방용품 판매하는 업체인데 네. 14.06%가 올라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윌리엄 소노바 가서 저도 소소하게 쇼핑 많이 했었거든요. 봤습니까? 네. 약간 어떤 분위기입니까? 근데 제가 갔던 네. 게 거의 10년 가까이 10년 전에 2014년에 가고 안 가가지고 약간 가정용품 판매하는 그런 업체인데 네, 근데 좀 약간 고급스러운 아. 아이템들도 많고 좀 이렇게 딱 데코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딱 디스플레이가 돼 있어가지고 전 좋더라고요. 근데 네. 이렇게 또 올려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아요. 많죠. 네. 근데 나갔던 그 기사를 보게 되면 달러트린 한국이 다이소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많이 가는데 네. 좋은 거죠. 근데 메이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고급 제품이 많이 팔렸대. 비싼 제품이. 그다음에 또 여행 관련 상품이 많이 팔리면서 네. 실적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얼마 타겟에 대한 우려가 식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매업체 대표적인 ETF인데 XRT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한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올라왔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네. 예
하지 않습니까? 예. 아유, 뭐 하루 저 정도 오른 거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요즘 같은 좀 힘들었던 시장 속에서는 그리고 지난주에 소매업체 관련해서 너무나 힘들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더 좀 약간 환호성을 예. 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게 생각이 환호성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악재에 상당히 민감했잖아요. 네. 근데 호재에 민감한 걸 바뀌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희망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다시 한번 나오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지표 발표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예, GDP가 좀 안 좋았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1분기 GDP가요. 3개월 얼차 발표하고 있는데 4월 달은 GDP 전망치, 5월 달은 수정치, 6월 달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전망치 1.4% 마이너스였고요. 이번에 1.5% 마이너스 커진 모습인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소비를 보게 되면 2.7에서 3.1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소비가 강했다라고 하면서 별로 중요치 않게 넘어갔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사실 이런 뭔가 좀 숫자가 안 좋아졌다, 조금이라도 안 좋아졌다 하면은 이전 같이 심리가 많이 안 좋은 시기에는 뭐 아무리 실적들을 좋게 발표해도 네. 지수가 무너졌었는데 네. 이게 조금 달라진 건가? 시장 결이 좀 달라졌나? 뭐 미국은 하는- 소비가 중요하니까 네. 그걸 버틴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2분기 전망치는 3.3%로 네. 올라가기 때문에 잠깐 빠진 걸 봐서 별로 악재가 안 됐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 그리고 시장 네. 관련된 지표도 쭉 봤는데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주인공, 예, 네, 이걸 오늘의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나야 나, 네, 예, 그렇죠. 엔비디아. 이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제가. 예.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엔비디아 시적 발표 이후에 16건의 투자 의견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14건이 매수, 2건이 중립으로 밝혀졌습니다. 밝혀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최고치가 로잔볼랏의 바이견이고 목표 주가 400을 제시했던 게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최저가 베어든데 중립 의견에 165를 제시하면서 약간 낮은 걸 발표했는데 어쨌거나 매수익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닌가 싶고요. 평균은요 271달러 보여주고 있고 강력 매수익을 보여줘서 네. 지금보다 약 40% 이상 업사이드가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뭐 전쟁, 중국 봉쇄 때문에 좀 어려웠지만 그걸 감안한 상당히 좋은 시장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차트를 볼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고점 대비 49%가 빠진 상황입니다.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참만한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옆에 보여드리는 파란색이 뭔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파란색 선, 점선, 지지선 지지선이요? 뭐예요? 무슨 지지선이 중간에 걸칩니까? 네. 이게 뭐예요? 뭐냐면 네.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입니다. 208달러. 저 가격이 네. 적정 주가다. 평균 적정 주가요? 제가 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우리가 적정 주가를 논할 일이 있을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성장 중인데도 불구하고 해서 보게 되면 208달러 이하에 사신 분들은 최소한 잘 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충분히 매수권에 있으니까요.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0불 이상에서 사신 분들도 계실까요? 350불 때 사신 분들 계시죠. 당연히. 고점, 예. 꼭지. 계시는데 그분들은 좀 시간이 걸릴 거로 보이지만 저는 한 1년 지나면 주가가 얼마나 올라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충분히 그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나와주고 있는 목표 주가가 다음 분기 어닝 때 또 실적이 좋아지기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추이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올 걸로 보이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50% 정도 밀렸으면은 슬슬 평균 매수가를 좀 낮추기 위한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펼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350불 하시다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제작진 예, 중에 한 인증했습니다. 분이 350. 저것도 기술입니다. 아니 더 저것도 사셔야죠, 기술- 피디님. 저것도 기술입니다. 피디님 더 사셔야죠. 어떻게 월급을 조금 더 올려드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예. 근데 전망치가 내려간 기업치고는요. 네. 중립이 두 건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양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간밤에 제가 글로벌 라이브에 못 나갔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하셨는데 엔비디아 잘 때문에.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엔비디아 때문에 안 나온 줄 예, 알고. 도망간 게 아니고 어제 다른 아이고. 일정 때문에 못 나갔는데 네.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나갈 거니까요.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제가 특정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워낙에 아닙니다. 이제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 장석 부사장님의 최애 종목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또 간밤에 시장에서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우리 또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투자한 종목 탑5 안에 드는 종목 아닙니까? 지금 4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뭐 예. 제가 사람하러 추천하고 아유, 그런 거 여러분이 뭐 아닙니다. 그런 거 사고 안 팔고 하시겠습니까? 전 영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이따가 우리 교수님 만나뵙겠지만 네. 저희가 좋은 기업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저희 직무유기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좋은 기업이 예, 예. 왜 좋은지 예. 팩트를 전달을 예, 해드리는 맞습니다. 거라서 오해는 안 예.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PD님은
힘내십시오. 예. 예, 저것도 힘내시길. 기술인데 어떻게 350에 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예, 다음이 문제인데 보도록 하죠. 다우지수 주간 기준 9주 연속은 못 참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오늘까지요. 다우지수가 4.4%, S&P 4%, 나스닥이 3.4%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폭망하지 않으면 주간 기준 상승 끝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끝나겠죠? 뭐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이 정도는 폭망 안 하겠죠. 아유. 금요일 날 뭐 오늘 같은 날 갑자기 뭐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네. 나오겠냐고요. 많이 나왔었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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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예.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네. 아직 사실 뭐 3,800이나 그 전에 나왔던 3,400 안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아직 마음에 뭔가 완전하게 이 네, 고삐를 그렇죠. 확실하게 풀진 않았습니다. 저희 확신보다는 네. 이렇게 올라왔으니 오늘 많이 빠져야지만 말아서 간다는 거 네.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야, 코스트코는 코스트코는 삼복 실적인데요. 이게 제가 중간에 나와서 하다 보니까 좀 끊겼는데 네. 전망치가 매출이요 510억 달러, 2천만 달러였는데 지금 516억, 1천만 달러가 나와줘서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세상에 멤버십 수익이요 9% 증가하면서 9억 8,400만 달러, 10억 달러가 나왔어요. 오. 이게 1조 2천억이 나온 거거든요.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회비로 1조는 걷는다? 이 기업에는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잘 나왔는데 불구하고 주가 좀 빠지는데요. 그건 오늘 많이 급등한 거에 대한 착 매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중에는 5%대 상승했지만 지금 애프터마켓 기준으로는 2.58% 네.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폭 하락세. 네네. 정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폭 소폭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민하시네요. 아, 예민합니다. 하락에 대한 예, 코멘트가. 왜냐면 급등은 2% 이상이면 급등이고요. 지수는 개별 종목은 2%면 그냥 소폭 하락입니다. 소폭 하락. 네. 자, 전체적인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 개 업종이 다 올라왔기 네. 때문에 간단히 보시면 좋은데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올라갔는데요. 가장 좋았던 거 테슬라가 7% 넘는 상승을 보였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최근에 주춤했는데 다시 한번 올라갈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테슬라 일론 머스크 상당히 어려운 구간인데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다 올라갔으니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도 정말 600슬라트에서 더 무너지면 어떨까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있었습니다. 역시 테슬라는 600이 그 한 이틀 정도가 정말 큰 기회. 그런데 그런데 국내에서 지금 한 달 동안 한 1조 원을 또 매수했어요. 우리 서학 많이 개미들이. 사셨어요. 한 5천억 사셨다면서요. 제가 5천 원 산다. 그런데 그 우리 국내에서의 테슬라에 대한 사랑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테슬라에 대한 후원단을 만들어 갖고 후원하면 어떨까? 뭐 돈으로요? 아니요, 그냥 후원하자. 응원하자. 응원하는 거예요. 하면 요새 어떨까? 추앙이 좀 유행이잖아요. 추앙. 추앙은 날 뭡니까? 추앙해라. 그 아. 나의 방일지 그 드라마에 보면은 네, 알고 있습니다. 추앙.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은 추앙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응원은 하지만 팩트로 네. 살지 말지 또 네. 자산으로 가져갈지 말지를 네. 결정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근데 테슬라는 뭐 여러 가지 CEO 관련된 리스크가 있긴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족족 팔리는 네, 족족 팔리고 있는 그 종목이고 그다음에 또 가격 정가력 결정력이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걸 본다면 좋은 기업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승 흐름 이어갔었던 뉴욕 시장 분위기 확인해봤고요. 미국 현재 분위기는 이분과 확인해 보시죠. 잠시 후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세계 최대 국제 가스 컨퍼런스 2022 세계 가스총회가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90개국 350여 개의 기업이 함께하는 2022 세계 가스총회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나누고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만들어갑니다.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아우르는 2022 세계 가스총회는 대한민국 대표 수소 플랫폼 기업 한국가스공사가 함께합니다.
네, 투자 스타일과 곧 6월에 방영이 되는 걸로 알고 6월 있어요. 4일 날 방영이 되는데요. 네, 잘 하셨어요. 아니 그때? 저는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다른 분의 말씀을 빌어드리면 장우석 때문에 살았다 이 프로그램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 이번에 누가 하셨죠? 담당 PD 제작진들이 했기 때문에 밥 사주셨군요. 예. 밥을 좀 많이 샀다고 그런 소식이 있었다는 아, 거. 네. 그래요? 보시면 아시겠죠? 보시면 아실 것 뭐 같습니다. 때문에 살렸을까요? 뭐 개그를 하셨는지. 보시면 알고요. 네. 아 보신 분들은 아 장우석 이래서 그랬구나를 다 느끼실 겁니다. 오늘 진짜로. 약간 우리 또 장 부사장님이 약간 하이퍼 상태이신 것 아니 그게 같아요. 아니고 진짜 이거는 제가 이건 아니고 진짜 보시면 되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제작진의 얘기였다는 거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시죠. 오늘도 스미스 네, 네. 스스로 미담하는 스타일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계속 재밌게 웃고 계신 이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네. 아니 저는 오늘 네. 출근하자마자 안 피곤하시냐고 이거 여쭤봤는데 진짜 시차가 적응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적응되기 전에 바로 와서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3박 5일, 그러니까 하루는 네. 비행기에서 자고 후딱 다녀왔습니다. 또 어제 글로벌 라이브도 하시고 이남우의 좋은 주신 그러니까요. 연구소 콘텐츠도 바로 오시자마자 찍으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화요일 날 밤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PCR 검사를 여전히 해야 하죠. 됩니다. 그 다음 날 하고선 그러니까 수업을 오전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PCR 하고 그다음에 미국 거를 생생하게 그 제 유튜브 이남우의 좋은 주식 네. 연구소에서 하려고 그것도 찍고 좀 뭐 재미있게 바쁘게 며칠 보냈습니다. 예. 아 너무 고생이 많으셨네요. 제가 열심히 네. 사는 건 열심히 사는 축에도 못 끼네요. 우리 그렇습니다. 이남우 교수님의 활약을 쭉 보면서 와, 이 스케줄을 다 그렇죠. 감당하신다고 이런 생각이 많이 저희가 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 내일하고 모레 휴가를 드리시죠? 어떻게 그쵸. 예, 네, 예, 쉬세요. 여백과 예, 네. 쉬시면 쉬시기 좋을 것 바랍니다. 같습니다. 아이,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실지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부탁을 좀 드렸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집안일로 잠깐 이제 미국을 다녀왔는데 저희 뭐 3프로 미주미 그다음에 네. 제 유튜브 골고루 생각해서 우리 면밀히 관찰을 하고 왔어요. 심지어 비행기에서도 왜냐하면 제가 겨울에 그 서부를 갈 때는 비행기가 한 20%밖에 안 찼는데 네. 보통 비행기는 한 70, 80% 차야지 이익이 나잖아요. 그쵸. 근데 갈 때 올 때 꽉꽉 차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미국 가는 비행기가 하루에 한 번 뜹니다. 뉴욕 가는 것도. 근데 그러니까 원래는 2번 뜨는데 지금 이번에는 줄었죠. 만석인 게 한 번밖에 안 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승무원한테 비행기 요즘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 뜨냐 그랬더니 이제 곧 A380을 띄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번 여름에 수요가. 이제 수요가 국내 해외 다 되게 많죠. 많은 것 같고 미국 경기는 상당히 좋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네. 지금 제가 아까 아침에 오면서 이제 운전하다가 들은 게 그 톰 크루즈. 네.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 우리 환갑. 젊은 톰 크루즈가 그리고 환갑의 톰 크루즈. 미국에서 시간으로 금요일 날 그 톱건의 후속작 매브릭을 개봉하는데 네.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이제 리오프닝이 확실히 돼서 이제 극장 영화관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보러 간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물론 증가율은 경기나 소비 증가율이 조금 둔화는 되지만 네. 미국 경기는 상당히 좋다. 특히 소비 부분이 좋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일단 제일 처음에 미국의 경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교통으로 체감을 하고 오셨다고. 네, 그 네. 사진도 직접 찍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이제 뉴욕에 도착해서 저희 이제 애 학교가 커네티컷에서 1시간 반 뭐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고속도로를 가는데 길이 막혀서 20km를 가니까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95 그 I-95라는 것은 미국 동부를 남쪽에서 북쪽까지 관통하는 제일 주요 도로인데 이 길뿐만 아니라 어느 길이나 주요 도로들은 교통 정체가 상당히 심각하다. 근데 기름값이 작년 이맘때보다 한 70% 올랐는데도 그럼에도. 이렇게 이제 경기가 상당히 괜찮다. 이제 작년에 그 화랑에서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걸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식당을 가든지 아래 거는 이제 스타벅스인데 예약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상당히 10,000원이다. 근데 우리 이학년 교수가 좋아하는 저도 상당히 좋아하지만 룰루레몬 매장이 가장 붐벼서 아니. 막 몇 미터씩 줄 서서 그 이제 옷 보통 이제 한번 테스팅 하잖아요. 네. 입어보고 그다음에 체크아웃하는 카운터도 붐볐다. 근데 어제 보니까 주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제 또 한 아이비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 저는 이제 어제 우리 이남우 교수님의 영상을 봤잖아요.
또 월가에서 요거 봤구나. 아 그런가요? 요거 보고 또 소문이 그랬구나. 났군요. 네네. 네, 농담으로 여러분 농담으로 아시겠죠? 예, 농담한 내가 겁니다. 룰루레몬이 제품의 경쟁력도 있고 그 소비자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장이 붐비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요 방송 전에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국내 증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 룰루레몬은 국내 그 OEM, ODM이라고 하나요? 네네. 그 회사 중에서 영업무역이 그러니까 담당을 하고 영업무역이 있다고. 여기 룰루레몬하고 파타고니아, 네. 그러니까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파타. 제품을 많이 그 제조를, 그러니까 뭐 공장이 방글라데시에도 있고 스리랑카도 있고 국내에서는 안 하죠. 근데 상당히 잘 된다고 그럽니다. 시가총액이 한 1조 몇천억, 한 2조 원쯤 됩니다. 네. 예. 이 관련해서 우리는 국내 주식이 항상 보면 수혜주를 찾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런 헤드라인 있을 수도 있겠네요. 룰루레몬의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영향으로 이런 OEM 업체 영업무역의 실적 주가가 오른다. 뭐 이런 네, 그럴 수도 내용으로 있겠네요. 연결을 할 네. 수도 있으니까 관련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언급을 드린 거고요. 또 이 외에 보니까 소매 판매 관련해서도 분위기를 보고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꼭 그 월마트를 갈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가셨어요. 와야지. 네. 타겟까지는 못 가고요. 그래서 월마트 타겟 때문에 지난주 미국 증시가 휘청했는데 월마트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우리 그 내구재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 특수를 누린 뭐 테레비 뭐 이런 데들은 매장 근처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그 옆이 침구용품 여기도 이제 보면 그 지난 2년 동안 특수를 누렸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집에 많이 시간 보내고 여기도 사람이 제가 직접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없고 그래서 그 회사 자체적인 문제, 그 뭐 수요 예측을 잘 못했잖아요. 월마트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이고 그랬는데 실제 수요 측면에서도 내구재 이런 가전 IT 소비 제품의 그 판매 수요는 급격히 냉각되고 있고 이미 그래서 이제 주가들 많이 빠진 거죠. 이쪽이 보면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쪽으로 수요가 확실히 올라가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좀 굵직한 기업들 중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네, 이 인력을 많이 뭐 줄이거나 새롭게 추가하지 않겠다 이런 그렇죠. 발표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분위기도 좀 보실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각하잖아요. 네. 저도 이번에 느낀 게 야 진짜 광범위하게 인플레이션이 퍼지는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요소가 인건비. 워낙 그 미국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니까 그리고 어제도 이제 애플이 그 애플 스토어의 그 리테일 점포에 일하는 사람들 월급을 지금 올려준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약간 이런 그 조짐은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겨울에 미국 서부를 갔을 땐 모든 상점 식당마다 우리 사람 구한다가 붙어 있는데 커네티컷의 뉴헤이븐이라는 데를 제가 이번에 갔었는데 거기는 그런 간판이 조금 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부 서부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구인난이 조금씩 풀린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부담을 덜 주는 거고 최근에 보면 뭐 이번에 실적이 안 좋은 그 1분기 발표했던 뭐 스냅이나 이런 데도 보면 미국의 테크 회사들이 빅테크뿐만 아니라 작은 데들도 인력을 지금 해고를 하거나 로빈훗 같은 데는 뭐 9% 지금 정규직 내보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인력 엔지니어들 채용을 좀 뒤로 늦추는 그래서 약간 노동시장의 그 수급이 조금 완화가 되는 그런 조짐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런 이제 인력이 아니라 인력난 관련해서도 함께 얘기를 봤는데 가장 궁금했던 게 앞서서도 이제 교통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유가가 미국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저희도 항상 그 지표를 보면서 확인을 하곤 하는데 현지에 갔을 때도 지금 바로 요 자료를 아예 찍어 오셨네요. 네, 그러니까 요건 제가 이제 또 틈틈이 그 기름을 방문을 넣으면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열심히. 바쁘셨겠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은 주마다 기름이 좀 틀리죠. 그냥 스테이트 텍스가 다 틀리니까. 근데 커네티컷 주가 지금 이제 일반 휘발유가 4불 69. 근데 이게 작년 여름만 해도 한 2불 8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70% 올라서 그래서 이제 지금 옆에 우리 도널드 트럼프가 환하게 웃는 사진을 제가 왜 넣었냐 하면 그러니까 보통 일반 서민들은 특히 이제 유색 인종들은
그 경제에 관해서 이렇게 잘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실제 지금 느끼는 것을 그냥 그대로 표출을 하는데 바이든이 집권하고 나서 경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참 정치를 못하고 오히려 트럼프가 집권을 했을 때는 경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 11월 중간 선거 때 상당히 바이든이 지금 여당이죠. 상당히 고전을 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많이 하고 그런 표현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최근에 입지가 되게 좋아졌죠. 약간 서민이 어려워질수록 이런 정치적인 또 영향도 되게 많이 미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야 진짜 비싸네요 기름값이 너무 올랐는데 특히 디젤 값은 더 올라가지 않았어요? 디젤은 지금 그 휘발유보다 한 30-40% 더 비쌉니다. 미국은. 그러니까요. 네. 5달러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국내가 그 세금 조정을 해서 네. 그 국내 인상폭이 우리가 느끼는 건 좀 더 상대적으로 적죠. 미국은 70%. 근데 미국은 보통 한 가구가 자동차를 한 2대 갖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뭐 50km 이상 보통 하루 주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서민들은 진짜 직접 그 타격을 입는 것 같고 중산층들은 또 아까 그 I-95 꽉 그 길에 찬 것처럼 중산층 이상은 아직은 뭐 기름값 올라간 거에 큰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와, 진짜 미국에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셨지만 거의 뭐 출장 갔다 오신 아니, 것처럼 그러니까 사진 찍으시려고 바쁘셨겠습니다. 미국 현지 분위기를 너무 또 전에 생생하게 전해주셔서 현지 감사드립니다. 특파원 역할을 좀 했습니다. 자, 뉴욕 현지 그 분위기를 전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현지 분위기를 보시면서 그럼 이 현지 분위기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금융시장의 반응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시장 반응 보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너무 많이 미리 선반영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하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사이클이 아주 특이한 게 실물 경제는 여전히 상당히 괜찮은데 주가가 이제 20%뭐 최근에 얼마 전까지 네. 하락을 했고 채권이 거의 뭐 40년 만에 가장 나쁜 그 상황을 보였잖아요. 그렇게 이 월가와 그 실물 경제가 이제 따로 가는데 과연 이게 결국 그 경기 침체를 그 예견하느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그동안도 얘기했지만 경기 침체로는 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소비가 버텨주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던 것인데 과거 그 경기 침체 국면에 있어서 고점 대비 얼마만큼 주가가 빠졌느냐 이제 세로치기 그렇고 가로축은 시장의 거래 일수. 근데 이제 과거에는 주가가 뭐 1, 2년에 걸쳐서 빠지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시장이 효율적이고 많은 정보가 빨리 반영되니까 주가가 단기간 내에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때는 주가가 한 50% 이상 빠졌는데 그러면 우리 주가가 더 많이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아주 안전하고 국내도 그렇죠. 국내도 지금 은행들 대차 대조표가 아주 튼튼하니까 그다음에 가계가 아주 부채를 최근에 계속 많이 갚아서 튼튼하고 근데 기업들도 되게 요즘 그 현금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레버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금융 위기나 과거의 경기 침체와는 국면이 다른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가의 밸류에이션 너무 과도한 퍼가 그냥 내려오는 버블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상 버블이 꺼지는 그런 국면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S&P 기준 한 3,800은 그 정도 계속 같은 그 의견을 유지를 합니다. 일단은. 네. 3,800선이 근데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 저는 그렇죠. 오지 않았죠. 아직 오지 않아서 이렇게 반등을 하고 그래도 이렇게 계속 웃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 뭐 의미 있는 반등은 아직은 이르다고 네. 생각합니다. 셀링 클라이막스가 국내도 안 나타났고 해외도 안 나타났고 아마 주가 바닥은 국내가 미국보다 더 일찍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고점도 우리 먼저 찍었었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결국 애널리스트들이 본격적으로 이익 추정을 하향 조정을 하면 그게 이제 그 주가의 바닥을 시그널이다. 찍고 올라갈 수가 있고 그게 아마 뭐 언제 몇 달 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뭐 경기 침체 가능성이나 그리고 미국의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전망은 사실 항상 소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자료 준비해 주신 게 BOE에서 이분이
좋게 얘기한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 그 제이미 다이먼드가 뭐 월가의 황제라고 주목을 받지만 실제 실력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브라이언 모니해 이분이 원래 변호사 출신이에요. 근데 메릴 린치를 인수를 했죠. 근데 지금 한 10년 넘게 경영을 잘하고 이분이 이제 다보스에서 인터뷰를 블룸버그랑 하면서 우리가 미국의 가장 큰 은행 네트워크가 있어서 진짜 미국의 소비자가 지금 어떤지 우린 제일 잘 안다. 근데 이분이 강조한 게 5월 첫째 주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10% 증가했다 작년보다. 이게 무슨 경기 침체냐. 미국 소비자들 지금 왕성하게 소비를 하고 그 진행자가 질문을 했어요. 인플레 때문에 그 물건값이 올라서 그게 10% 증가한 거 아니냐. 이제 거래 건수가 8% 증가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상당히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영어로 이분이 딱 그렇게 정리를 해줬죠. Consumers are in good shape. 상당히 그 좋은 지금 상황에 있고 계속 소비 지출을 왕성하게 할 것이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타깃 때문에 소비 그리고 소매당 관련한 기업들이 올해 이번 주 네. 발표되는 그 실적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참 완전 분위기가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장 부사장도 좀 전에 네. 말씀해 주셨지만 실적이 좋은 회사도 있고 안 좋은 회사도 있고 우리가 타겟하고 월맛은 그 회사 자체의 전략적인 실수 이제 그런 거가 좀 큰 것 같고 약간 부익부 빈익빈이 좀 그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산층 이상은 그동안 부의 효과,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길게 보면 10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 부의 효과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뭐 급여도 최근에 많이 오르고 그래서 많이 쓰고 그 대신 서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휘발유 값이 한 70-80% 올라서 허리띠를 지금 쫄라매는 그런 양상이어서 하루 이틀 사이 실적이 발표된 노스톰 여기 이제 고가 럭셔리 백화점 실적이 아주 좋았고 메이시는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10%, 블루밍데일 여기는 이제 집안 살림 같은 거 많이 파는 데죠. 아까 뭐 그 소노마 네. 이런 데하고 비슷한 거로 여기는 뭐 27% 증가를 했고 랄프 로렌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그 빅테크에서 우리가 느낀 것처럼 달러가 워낙 강세니까 차손을 지금 입는 게 실적에 좀 영향을 주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 나면 그 향후 12개월 전망도 상향 조정을 했고 반면에 이제 내구재의 대표적인 베스트바이 같은데 실적이 아주 안 좋았죠. 그래서 극명하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백화점 이러한 그 리테일 점포는 이제 그 리오프닝이 되면서 회사를 다시 조금 출근을 하고 일부 밖에 이제 그 외출 여행 많이 다니니까 이제 옷을 새로 사고 이제 그런 것들의 수요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는 상당히 괜찮다. 예. 그렇죠. 근데 엇갈리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나왔던 실적 중에 갭이 있는데 갭으로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개파락했나요? 네. 갭하락하고 있더라고요. 이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갭 상승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뭐 나쁘지는 않은데 아 그러네요. 예, 어, 브랜드 네. 중에서도 양극화가 많이 벌어지고 예, 있는 그런 게 것 있는 것 같기는 같아요.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린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월마트가 나빴고 여기 나오는 건 좋았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것 같아. 회사 측에서 대응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갭 같은 데는 이제 면 제품이 원래 많은데 예. 옛날보다 면 제품을 덜 있고 아까 저희 얘기한 룰루레몬 같은데 기능성 스포츠웨어 기능성. 쪽으로 사람들이 출근할 때도 요즘 그런 것도 입고 다니니까 이제 그런 산업 내의 그 스위치를 좀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뭐 물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확 생기면은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은 비싸도 잘 사고 잘 먹고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서민들은 없으면 일단 옷 덜 사고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그렇죠. 갭이 약간 네. 그런 서민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고 뭐 이런 룰루레몬이나 랄프로렌은 또 조금 중고가긴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또 그런 차이가 그렇죠. 바로 발생하지 네. 않나 예,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종목 두 가지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사실 600달러대로 예. 내려가면서 되게 충격이었는데 예, 다행히도 예, 어젯밤에는 700슬라를 회복했어요. 어제 700을 회복을 네. 했죠.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잠깐 다녀온다고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이제 그 테슬라랑 애플 주가가 많이 빠질 때여서 그래서 제가 좀 고민도 하고 뭐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펀디멘털은 테슬라가 큰 문제가 없다. 뭐 전혀 없다. 2분기 실적은 좀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관련된 생산 차질도 있고 중국에서 판매가 요즘 거의 뭐 4월 달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2분기는 안 좋지만 길게 보면 내년 2023년 수익 추정치가 지난 1년 사이에 30% 이상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빠지고 이익 추정치는 상향 조정이 됐으니까 이제 퍼가 오히려 매력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퍼가 지금 이제 40배까지 내려왔고 그래서 펀디멘털은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주식이 암만 좋은 주식도 어떤 좋은 투자도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두세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관련된 리스크, 오토파일럿 리스크, 일론 머스크 키맨 리스크.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임할 때 내가 이 종목 업종에 주요 리스크는 뭔지 한번 내가 항상 정리를 해보면 그게 좋은 투자 습관인데 제가 다시 얘기지만 테슬라를 제가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암만 좋게 봐도 리스크는 왜냐하면 비즈니스라는 건 리스크를 지고 비즈니스를 하니까 이제 이런 점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도 이제 주가가 뭐 지난주에 상당히 안 좋았죠. 근데 애플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 제조 조립을 한 90% 그러니까 뭐 대부분 여기서 하는데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서 결국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로 많이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납품업체들한테 이미 많이 그런 그 요구를 해서 글로 갈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도 보면 애플 입장에서는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애플 리스크도 제가 실적 그 발표하고 나서 요걸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매출이 왜냐하면 중국 매출이 한 20% 됩니다 전체. 그리고 중국에서 스마트폰 요즘 1등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크죠. 지금은 잘 나가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최근에 주가 빠짐으로써 퍼가 한 23배, 4배로 내려갔고 뭐 이러한 리스크들을 우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애플 여전히 좋아하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주가가 빠져도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네.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력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거고 네, 그렇죠. 또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 리스크를 얼마나 잘 방어해내고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앞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 측에서 이런 리스크를 잘 핸들링 하는지를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제일 잘하는 데가 또 좋은 기업이죠. 그걸 네. 예측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가.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택근무. 이 근무의 환경이 미국은 확실하게 재택근무가 더 네. 많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변화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할 때 뭐 단기적으로 뭐 일별 주별 주가에 영향을 안 미치면 큰 투자 테마가 사회적인 그런 변화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영구적으로 재택근무, 유연한 근무제로, 그러니까 flexible working environment라 그러죠. 글로 가는 회사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번에 우버 타고 오면서도 우버 기사랑도 그분도 이제 그런 그 사람인데 이것이 완전 영구적으로 자리 잡는 것 같고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 젊은 사람들이 요즘 이것을 거의 막 제일 중요한 급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 탤런트 인재를 뽑는 그런 중요한 대책이고 큰 변화는 인구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내에서 외곽으로 가고 네.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니까 그다음에 집값이 높은 데서 집값이 낮은 데 정원이 있는 데로 가고 그다음에 세율이 높은 데서 낮은 데 그래서 실제 그 커네티컷 주 같은 데는 뉴욕 주가 집값도 비싸고 세율이 높으니까 커네티컷 주로 이사 오는 사람이 구조적으로 많고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되게 큰 것 같고 한국도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리서치를 해서 뭐 네. 1, 2주 사이에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생생한 미국 현지의 분위기를 가득 담아서 전해주셨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님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좀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입니다. 위원님이 문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저희들을 타박하셨어요. 네. 뭐 뻔한 이유겠지만 저희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예, 좋은 걸 좋다고 이야기하고 네. 맛있는 걸 맛있다 이야기하는 그렇죠. 예,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 좋죠.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 먼저 이미 예. 선수 쳤어요 제가. 헌법에도 있는데 뭐 네, 다 그쵸. 당연한 얘기를 네. 하셨는데요. 어찌됐건 오늘은 유통주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다행이죠. 네, 그 장 전에 발표된 것들. 그리고 엔비디아가 극적으로 반등했습니다. 결국은 시간 장 전에 마이너스 10% 넘었었다면서요. 네, 그러면서 여하튼 5% 넘게 반등했으니까 여하튼 정말 대단한 오늘 힘을 보여줬고요. 네.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것은 3대 지수의 흐름인데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우가 8주 연속 떨어졌단 말이죠. 100년 만에 있었던 일. 또 떨어지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나스닥이 플러스까지 돌아섰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크지 웬만하면 오늘은 좀 내일 저희가 아침에 주말 라이브 10시 할 텐데 그때는 좀 뭔가 9주 만에 플러스 주간 상승, 8주 만에 주간 상승이라는 말을 했으면 하는데 모르죠. 사람들은 모르는데 어쨌든 나스닥이 한 2.7% 올랐고요. S&P 한 2% 올랐습니다. 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잠시 후에도 보여드려야 되겠지만 10년물 금리가 좀씩 내려오고 있는 것 자체는 팩트다. 오늘 장중에 뭐 2.73인가를 갔다 온 거로 제가 2.73, 74까지 갔다가 지금 오늘 2.75 정도로 잠시 전에 지금 리얼타임을 갖고 온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게 3.2 엄절에 갔던 거가 계속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 부분에서 추세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좀 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나마 뭐 잘 모르지만 이상 단기간의 정도는 좀 금리는 고점을 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천만 다인 것은 그 다음이죠. 하여튼 미국 달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달러의 힘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미국 달러가 이렇게 좀 진정세라고 보는 게 맞죠. 어찌됐건 요 수치 자체는 팩트로 보면 한 달 만에 최저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러네요. 102포인트가 아래로 내려왔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1250원 언제 레벨에 가 있을 겁니다. 지금요. 1,300은 다들 찍는다 그러고 또 일부에서 하다 보면 1,400원, 500원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면 진짜 문제 있는 거고요. 지금은 하여튼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내피셜입니다.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내피셜 보면 저는 1,100원 내지 그 이하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정 수준이 딱 알맞다는 네, 그리고 느낌이 들죠. 이게 만약 급하게 내려면 볼 게 없어요. 한국 주식을 외국인이 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건 살 수밖에 없다. 이게 막 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렇지만 이거는 뭐 냉정히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유가 같은 게 또 다시 114달러, 115달러 가면서 좀 미국에서는 다시 서머 드라이브 여름철에 드라이브 시즌 가면서 휘발유값은 또 사상 최고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하여튼 미국 달러의 진정.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 금리의 하향 추세로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판단할 때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주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거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겠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달러 제너럴과 달러 트리는 약간 우리랑 똑같지는 않으나 우리가 느낌으로 설명드리면 뭐그 5 빌로우 그런 회사도 있지만 어찌됐건 달러라고 해서 다 1달러짜리는 아니지만 다이소의 느낌. 그리고 다이소 플러스 알파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유도 팔고 식료품도 다 파는 데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이 오늘 다 긍정전 실적이 나면서 오늘 14%, 20%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람들이 조금 절약하고 좀 싼 걸 찾아가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지난주에 유통업체들의 어떤 폭락과는 지금 약간 맥을 다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달러트리는 마치 길 잘못 들었다가 다시 제 길로 돌아온 느낌으로 주가가 회복했는데요. 예, 워낙 이게 갭을 메꾸는 모습인데요. 갭도 이렇게 화려하게 못 깨면 안 되죠. 이러면 의미가 없는 이게 갭을 메꿨다고 할 수 없죠. 네. 냉정히 보면은요. 다음은 엔비디아는 워낙 말씀 많이 하셨을 테니까 넘어가겠고요. 딱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최소 12곳의 오늘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다만 어제도 예측을 했지만 오랜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투자 의견이 바뀐 것은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특별하게 뭐 월간 세미나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네. 온라인으로 보시면 그때도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투자 의견은 바뀔 가능성 별로 없다. 다만 목표 주가는 주로 하향 불가피하다 그랬는데 목표 주가는 오늘 발표한 기업이 다 내렸습니다. 제일 큰 폭으로 내린 것은
400에서 240달러. 이거는 거의 보면 40%를 깎아내렸잖아요. 뭐 그동안 일을 안 한 것도 있겠고 리뷰를 안 한 것도 있겠죠. 어쨌든 많이 내렸습니다. 최저로 내린 것은 모건스탠입니다. 모건스탠이 이미 중립입니다. 이미 의견 자체가 중립인 곳이었는데요. 그들이 오늘 좀 내렸어요. 이퀄 웨이트입니다. 도이치뱅크도 홀드 의견 유지하는 건데 이들이 180에서 190으로 내려 있고요. 오늘만 보면 제일 높이 내렸지만 여전히 오늘만 보면 제일 높은 것은 315달러고 평균 목표 주가가 한 277달러 정도 나올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여전히 엔비디아는 여전히 긍정적 의견이 많다. 다만 목표 주가가 내려왔을 뿐이다. 라고. 목표 주가 내리는 건 불가피하죠. 회사에서 내렸는데 안 내리면 이상하거든요. 다음에 이제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 이제 많은 분들 기대하신 분도 있고 우려하신 분도 있는데요. 아주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죠. 주당 이건 3.04달러인데 3.04달러 나왔고요. 매출은 조금 더 나왔습니다. 10억 달러 정도 더 나왔고요. 동일 점포 매출이 그 핵심 키입니다. 이런 회사들은요. 동일 점포 매출이 여기에 동일 점포 매출은 쉽게 해서 어저스트 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환율 있죠. 환율 요인 다 제거했습니다. 해외 거 다 환율 요인 제거했고요. 유가가 올라간 거 있잖아요. 유가 제외한 겁니다. 그 휘발유 판매. 그래서 동일 점포 매출은 10.8에서 11.8%가 예상됐는데 10.8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가 시간에서 약간 내리고 있습니다. 뭐 2.5 정도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뭐 5% 6% 올라갔기 때문에 내렸는데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예상대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닝콜이 아마 제가 지금까지 본 거로 보면 역시 예상대로 그 발표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발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보면 항상 이런 메시지는 다른 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들이 지금 많은 월가에서 예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싫어하지만 주주 입장에서 기다리는 것은 월간 그 연간 멤버십의 상향, 가격 인상 그리고 2년 만에 정확하게 보면 다시 한번 특별 배당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잠재적인 호재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어찌됐건 올해 들어서는 고점 대비 20% 떨어졌지만 작년 1년 전 대비 S&P 5%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작년 1년 전 대비만 20% 올라가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쭉 브리핑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월가에서는 지금 시장을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들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좋은 얘기부터 좀 좋은 얘기 뭐 왜냐면 어저께는 막판에 제가 좋은 얘기를 좀 마지막에 네. 해드렸잖아요. 뭐 좋다기보다는 그분의 시각을 전해드렸죠. 제가 무슨 재주가 있고 저는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 전문가라는 소리 진짜 싫어하거든요. 주식의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맞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만 이제 다양한 시각을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네. 뿐인데 어제는 이제 제레미 시겔 교수의 야구 얘기하면서 한때는 4위였고 그 4위였는데 작년 9월에 다들 좋아할 때 이 사람은 8을 얘기했고 지금은 바닥까지 5% 이내에 있다 네.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된다 그런 뭐 댓글이 많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틀릴 수도 있죠. 다들요. 근데 이분의 시각은 약간 또 부정적입니다. 지금 보시면 앞서 이남우 교수도 미국에서의 현실 우버랑 얘기한 거, 기사님이랑 얘기한 거, 그리고 룰루레몬의 뭐 이런 거 다 화면 보여주셨잖아요. 저도 이제 보면서 역시 미국 사람들 뭔가 우리랑 다를 수 있다 얘기를 했고 이남우 교수께서도 서비스 소비가 뭐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불구하고요 여전히 적극적인 소비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맞는데요. 최근에 소비 성향이 급격히 또 바뀌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말한 거가 달러 제너럴, 달러 트리 조금 더 절약하는 대로 가겠고요. 풍성풍성해서 쓰는 사람이 약간 멈칫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보면 지금은 은행은 지금 엄청 좋습니다. 은행 상황은 좋아요. 왜냐하면 은행은 돈 벌려는 거가 저축을 많이 하는 것보다 대출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대출은 쉽게 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 모기지 그런 게 있겠고 또 하나는 카드 회사 같은 데면 일시불로 돈 쓰고 일시불로 갚으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볼빙이라고 그러잖아요. 2월. 예. 우리나라도 리볼빙이라는 리볼빙. 표현이 쓰지 않습니까? 리볼빙이 또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도요. 그래서 미국은 그걸 흔히 얘기해서 여러분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내일 제가 시간이 되면 주말 라이브 때 보여드릴 텐데 콘슈머 있죠? 콘슈머 크레딧이 보면 양쪽이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지도 많이 늘어났다. 모기지 약간 주춤하지만 그런 일반 일시불 하는 것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리볼빙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너무 급하게 늘어났다고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다만 한쪽에서 보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약간 멈칫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소비상에 약간 절약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약간 그래서 좀 고급차 사던 것도 약간 멈칫 이런 느낌입니다. 이분의 얘기는.
그러면서 또 하나가 4월 초에 S&P 500의 금년이익 증가율이 8.8%였는데 지금은 9.3% 조금씩 늘어났단 말이죠. 근데 이게 꺾일 거란 얘기고 이분 얘기는 전망이 너무 낙관적일 거란 얘기죠. 그래서 곧 꺾일 거다. 이 전망이 틀렸다. 이 전망이 틀리고 꺾일 거란 얘기가 대표적인 거가 모간 스탠리가 얘기합니다. 모간 스탠리는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어닝 조정 비율이 가장 빠르게 내려가는 곳이 미국.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안 좋게 보는 거고 이분은 지금 취하면 안 된다. 반등이 했어봤자 떨어질 거라.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레미 시겔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요. 웰스파고는 여전히 4,300을 얘기하고 있어요. 4,300이면 지금보다 그래도 10% 정도 위인데요. 지금 주시장이 혼조세인 이유는 리세션의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다. 리세션이 될지 안 될지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심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말이면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금리도 꺾이고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현재보다 많이 낮아져 있을 것이고 경제에 대한 전망도 다시 명확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사실 K모 증권에서 저희가 온라인 세미나 했을 때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이 지금 가격에서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지금 상황을 보고 그들의 어떤 경영이나 이런 상태를 보고 6개월 내지 1년 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로 갈 거라고 위인지 아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 생각하는 분 계시지만 플러스 생각하는 사람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사람의 의견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조금 더 그런 관점에서 많이 떨어진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어제가 100일이었고 오늘 101일. 왜 이렇게 오주시죠? 100원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다 세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세는지. 저는 안 세죠. 예, 저는 안 세죠. 100일거래일입니다. 예, 세는 사람들이 있겠죠. 첫 100일 동안에요. 13% 이상, 뭐 12.9나 13%나 그 이상 떨어진 경우가 5번 있었다고 합니다. 상승 확률은 그 다음에 여기는 남은 기간입니다. 남은 기간. 남은 기간에 상승 확률은 100%였고요. 평균은 19.1%. 미디안은 정확히 표현하면 중위값이잖아요. 네. 모든 것을 가운데 딱 찍는 게 중위값인데 뭐 이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에서는 솔직히 미디안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에버리지보다는 15%였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지금부터 남은 기간은 반등했던 경험이 많다는 얘기죠. 다만 이게 5번 빠는 게 안 되기 때문에 통계적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여러분들 다 압니다. 그렇지만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블룸버그 설문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통계일 뿐이고요. 요거는 블룸버그에서 전문가들 대상으로 컨센서스를 한번 또 찾아봤더니 요거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CPI가 부사장님 지난달에 8.3이 나왔나요? 요게 왜 8.3이나요? 예, 8.3이죠. 요거는 지나간 정확한 과거 수치입니다. 8.3인데 다음은 블룸버그 컨센서스에 따른 포캐스트는 요번 달부터 해갖고 고점대 조금씩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거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의외의 그 연구기관에서도 내년 말은 2.34를 얘기하는 3에서 4 정도였고요. 이것도 보면 이 그림이 오면 2% 초반 수준까지 내려올 거란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각자 다 생각이 다르지만 제 의견도 아니고 부사장님 의견도 아니고 미국의 월계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를 블룸버그가 뽑아냈을 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들에 따르면 떨어지는 거죠. 물론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죠. 다음은 가장 극명한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이죠, 나스닥. S&P 500과 다우는 고점이 1월 3일이었습니다. 올해요. 딱 한 번 사상 최고를 갔어요. 올해요. 작년에 70몇 번을 갔던 게 올해 딱 한 번 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작년에 나스닥은 언제였느냐? 11월 19일인가 18일이었어요. 지금 11월 19일로 기억하는데 요 날이 딱 고점입니다. 나스닥의 고점이. 요 빨간 선 있죠. 고점입니다. 요 오렌지색으로 보이시고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요것은 나스닥의 지수입니다. 최근에 약간 꼬리를 두고 약간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어제 오늘요. 요 파란색이 뭐냐면 10년물 금리입니다. 이걸 딱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려서 그랬는데 딱 이해하시면 이거는 전형적인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의 상관관계. 물론 이거가 역이 아니네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뭐야 이게 시간이 틀려 누가 앞서오니 그런 거는 애들끼리 하는 얘기고 준인이분들이 하는 얘기고 여러분 그냥 이런 그림은 그냥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건 완전히 역의 상관관계인데 지금 금리는 위에서 어찌됐건 꺾였단 말이죠. 물론 다시 올라갈 수 있죠.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은 좀 나스닥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아직 조금 돌아서고 있잖아요. 이게 역의 상관관계라는 장기적인 본다 그러면 지금 나스닥도 거의 진짜 많이 빠졌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요건 안 보여드린 여기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하나 더 말로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가장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부자가 누구예요?
워런 버핏.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의 책을 한두 권만 한 번이나 보시지 않더라도 항상 기억하는 투자의 10계명 이런 거 많이 있죠. 그중에 가장 기억하는 것 중에 뭐 있어요? 여 대표님? 아는 기업에 투자해라. 아는 기업 투자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10년 이상 투자할 거를 뭐 하지 않으면 1분도 투자하지 말고 그쵸, 그런 그쵸, 얘기 그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얘기 있죠. 네, 네. 또 하나가 더 많이 들으셨던 거가 주식은 모든 사람이 탐욕할 때 팔고 그죠?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 때 사란 얘기 들으셨죠? 네. 그 말이 현실화 될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나 그런 행동은 분명히 워렌 버핏은 계속 하고 있다는 걸 1분기에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애플을 사고 싶었는데 더 못 샀다. 그런 얘기 때문에 저는 뇌피셜로면 애플을 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프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내일 보여드리겠는데 미국에는 AAII라는 곳이 있잖아요. 있죠. 네, 네. 미국은 개인 투자가들의 협회가 있어요. 협회 있습니다. 누가 협회장인지 모르지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설문조사를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견, 부정적인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딱 지금 오늘 거 들어가 보시면 베어 있죠, 베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지금 80%입니다. 거의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20%예요. 그럼 두 개를 나누면 아예 지수가 됩니다. AAII 베어 인덱스 하면 딱 나옵니다. 여러분들 구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지금 딱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리만 사태 이후 최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 채팅창만 보도 알잖아요, 솔직히요. 채팅창에 보면 공포 그리고 짜증 뭐 그 기분 나쁨 넘쳐나잖아요. 오늘 좀 덜 그러겠지만 그게 지금 미국 사람들 심리와 똑같고 최악의 공포 심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주가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엄청나게 더 떨어지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뭐 기간 조정 정도. 다만 저는 S&P 500이 약세장은 한번 들어갔다 가능성이 지금 오늘 안 들어가더라도 다음 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게 있고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이 아니라 6개월, 1년 보면 지금부터는 위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자세한 얘기 오늘 못 보여드린 거 까먹고 못 보여드린 거 제가 내일 주말 라이브 시간에 오전 10시에 시작할 네. 예정인데요. 내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라이브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좀 약간 업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프네요. 배고픕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침 빨리 챙겨 드시고 오늘 출근길 발걸음 가볍게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6시 30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